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출판계 핵인싸 최초딩님을 모시고 네. 출판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최초딩 작가이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책을 내신 경험, 또 그리고 또 서점에서도 근무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서점에서 근무했던 이야기, 그러니까 책과 관련한 거의 모든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기소개 직접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신 OS 구독자님들. 네, 낮에는 출판사에서 마케터로 근무하고 있고, 퇴근 후에는 SNS를 통해 책과 글을 쓰고 있는 최원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약간 이제 최초딩이라는 닉네임이 좀 어색하실 수도 있긴 해요. 왜 초딩일까 싶었는데, 지금의 카카오톡처럼 대중화되기 전에 예전에 버디버디라는 메신저가 있었는데, 거기 아이디가 제가 나는야 초딩임이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었는데, 그 아이디를 만들었던 이유가 저희 아파트에 사립초등학교 셔틀버스가 있거든요. 그 셔틀버스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창문에 다닥다닥 다 붙어가지고 가운데 손가락과 혓바닥으로 되게 사람들을 조롱하듯이 약간 놀리듯이, 근데 제가 거기서 너무 열이 받아서 그걸 쫓아가려고 사람이 이제 버스를 뛰어가서 쫓아갔는데 그 모습이 너무 그 아이들과 다를 바가 없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나 초딩인가 싶어가지고 나는야 초딩임이라고 지었고, 약간 근데 여기서 훗날은 조금 이제 미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 초등학생들처럼 약간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고 싶다. 네, 그렇게 포장해서 지금 최초딩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최초딩이란 처음 닉네임을 접했을 때는 또 인스타그램에 굉장히 많은 팔로워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이 되게 좀 웃기고 약간 병맛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진지합니다. 네, 굉장히 진지해서 오늘 저도 좀 재밌어야 할 텐데 재밌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그럼 출판 마케터로 일하시는 거죠? 네, 지금 올해 4월부터 다시 출판 마케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가지 자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출판계에서 일하는 출판사 직원, 그 다음에 또 인스타그램 하시고, 그리고 지금 서점도 돕고 있는 거죠? 네. 각각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 그러면은 일단 제가 책과 가장 먼저 접점이 생겼던 서점, 제가 교보문고 강남점에서 계약직 아르바이트로 이제 책과 접점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계기가 어머니께서 이제 제가 아르바이트 새벽 잠을 잘 못 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뭐 PC방이나 술집 뭐 이런 쪽에서만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몸에서 이제 옷에서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또 이제 흡연실이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모든 술집에서 담배를 필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제발 담배 냄새 안 나는 데서 일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막 구직 사이트를 찾다 보니까 교보문고 강남점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어서 그 지원서를 냈는데 덜컥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냥 담배 냄새 안 나고 월급 받으려고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일이 되게 잘 맞았어요. 사람들한테 책을 찾아주거나 책을 포장하거나 책에 대해서 이제 응대하는 것들이. 그래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교보문고 직원분께서 저를 이제 타사 서울문고 반지앤누니스에다 이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2010년도에 반지앤누니스 코엑스점에서 근무를 시작했고, 이제 그거를 계기 삼아서 이제 계속 근무를 하다가 이제 동네 서점을 거쳐서 출판사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제 중간에 계속 출판사 이거 있었던 건 아니고 서점과 출판사에 있었던 건 아니고 음료 만드는 회사에서도 한 3년 정도 있었었고, 그거 음료 만드는 법을 좀 배워가지고 동네 서점에서도 잘 활용했던 것 같아요. 커피도 만들고 음료도 만들고 좀 여러 당면으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 서점은 어디 계셨던 거예요? 북티크라고 예전에 서교점에서 있었을 때 그때 있었습니다. 아직도 있지 않나요, 북티크는? 북티크가 이제 그 동양부스 쪽으로 이제 인수합병 돼가지고 같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거기서 막 강연도 하고 막 그랬었죠? 네, 저 들어가고 나서 이거 좀 잘난 척인데 저 들어가면서 매출 5배 올랐다고. 입사한 동시에 책 매출 5배가 올랐습니다. 그 팁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올렸는지. 그때는 저 자신을 좀 많이 팔았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인스타 팔로워가 좀 많았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책과 관련된 팔로워 올리는 분들 중에는 제가 제일 많았던 거여가지고 초창기였던 거죠. 거의 초창기. 그래서 저를 좀 많이 팔았어요. 저 여기에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책도 사주고, 그래서 좀 저를 열심히 많이 팔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조금 더 계기가 돼서 팔로워가 계속 늘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서점에 이제 아르바이트로 먼저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서점에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게 좀 쉽나요? 많이 뽑나요? 잘 몰라서. 많이 뽑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두시는 분들이 또 그만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점에서 일하는 것들이 쉽다면 쉽고, 어째 단순 업무니까 아르바이트들은 뭐 책이 들어오면 치우고
아니면 뭐 카운터에서 캐셔 아르바이트를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렵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책을 좋아하지 않으면 오래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힘든 건 없었어요? 힘든 거요? 우리 흔히 말하는 JS 고객님들. JS 뭐예요? 진상? 좀 알려주세요. 오프라인 서점. 저는 오프라인 서점 경험은 없으니까.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진상들? 온라인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비슷한 맥락인데 책 사갖고 1년 뒤에 환불해달라 하시는 분들. 나는 책을 읽지 않았다. 책을 읽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책이 막 해져 있어요. 해져 있고 침 묻혀가지고 읽으면 책이 나중에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 책 침 성분 때문에 책이 이만큼 부풀어 있는데 아이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아이 유모차를 같이 오셔가지고 환불을 해달라고 계속 소리치시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이거는 조금 더러운 얘기인데 기저귀를 똥기저귀를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책 서가에다 넣어놓고 가시는 분도 계셨고 왜 그런 거지 그 사람들은? 그냥 이제 자기가 화장실까지 가서 버리기가 싫다 그래서 그냥 근처에 있는 데다 그냥 몰래 넣어놓고 가시고 이게 펜션에서 막 자주 듣는 괴담이었는데 이게 서점에서도 서점에서도 있습니다. 서점에 진짜 별의별 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면 약간 지식인처럼 느껴지는데 지식을 뛰어넘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상 외의 분들이. 도난 비율도 상당하다고 들었거든요. 엄청나죠. 그래서 분명히 전산상으로는 재고가 떠요. 그래서 나는 이 책이 찾아드려야지 하는데 찾는데 창고까지 다 뒤졌는데 아예 안 나올 때가 있는데 정말 운 좋게 어디선가 꽂혀 있을 수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이제 도난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가지고 제가 서점에서 근무했을 때는 도난 방지택이란 게 없었어요. 그래요? 네, 도난 방지택은 없었고 이제 사서분들이 계셨었죠. 이제 교보문고 같은 경우는 아예 유니폼을 입고 근무하시는 사서 선생님들이 있었고 이제 제가 이제 정직원으로 근무했던 서울문고 같은 경우에는 사복으로 입고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책을 이제 몰래 가져가시는 분들을 잡는 역할을 하셨던 그분들은 친구들. 도난 잡는 것만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안 하고 그 정도로 도난이 많은 거예요? 많습니다. 그래서 저 코엑스점에서 근무할 때는 가장 높았던 건 학습지기는 했었어요. 이제 아이들 아니면 또는 아이들의 학부모들. 그래서 이제 가끔 사무실에 들어가면 이제 죄송하다고 그런 것들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죠. 사복을 입고 그 감시를 하고 있는. 네,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다 못 잡는 거잖아요. 다 못 잡죠. 왜냐면 지금이야 이제 도난 방지택이 있으니까 나가면 소리가 울리니까 잡을 수 있는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책은 그냥 들고 나가면 되는 거였죠. 왜냐면 또 제가 근무했던 매장 같은 경우에는 1000평 규모여가지고 입구가 또 2개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직원들 계속 살펴본다고 해도 직원들은 이제 고객 응대도 해야 되고 카운터도 봐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를 100% 다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합니다. 도난율도. 뭐 책 추천해 달라고 하는 고객들도 많나요? 그게 생각보다 조금은 있어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서점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내가 무엇을 살지 아예 결정하고 오시는 분들도 조금 있고 아니면 이제 거기서 좀 훑어보다가 온라인 서점으로 주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정말로 그냥 직원분들이 먼저 다가가서 책 추천해드릴까요? 해가지고 추천해드리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해주세요보다는 추천해드릴까요? 그래서 이렇게 안내띠 같은 거 도와드릴까요? 막 이런 거 그런 것도 한참 이제 서점에서 캠페인처럼 그게 벌써 이제 12년 전이니까.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오프라인 서점에서는 주기적으로 뭐 약간 시험 같은 것도 친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이게 서점마다 좀 달라요. 교보문고 같은 경우는 저 아르바이트 할 때 좀 일찍 출근하면 직원분들이 더 일찍 출근해 책 찾기 시험이란 걸 해요. 그래서 이제 도서 목록을 던져주고 거기서 이제 컴퓨터로 이제 어디 있는지 검색하지 않고 찾아오는 그런 시험 같은 것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일했던 서점에서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이제 인스타 계정을 되게 많이 해오셨잖아요. 그러면 주로 인스타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채널들도 다 SNS 관리를 하시나요? 원래 개인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출판사? 합쳐서 둘 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출판사에서는 이제 트위터, 블로그, 카페, 인스타그램 이렇게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도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블로그. 그거 혼자 다 관리해요? 네,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카페 하나만 해도 손이 많이 갈 텐데. 그쵸. 아무래도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진짜 SNS만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네. 그래서 이제 업무 기획안 같은 거 짜고 남은 시간에 또 이제 카페 들어가서 CS 답변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퇴근하고는 이제 제 거 개인적인 거 하고. 진짜 하루 종일 SNS 하겠네요. 카페는 무슨 카페 하는 거예요?
그 네이버 카페에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출판사에서는 이제 라이트 노벨이나 코믹스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독자분들만을 위한 카페를 따로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로 이제 뭐 신간문이라던가 뭐 이런 문의 같은 것들 다 이벤트 같은 것도 올려가지고 안내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트위터랑 네이버 카페랑 약간 좀 묶여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왜냐면 저희가 이제 주력으로 소개하는 것들이 그다음에 이제 인스타그램과 블로그에는 이제 일반서, 장르 소설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트위터는 요즘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때는 잘 안 한다고 느껴지는데 또 하는 데는 또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매니악한데. 트위터가 실제로 출판 마케팅 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돼요. 이게 성향적인 좀 차이인 것 같은데 라이트 노벨이나 코믹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트위터가 좀 강세이기는 해요. 인스타그램에 아무리 올려봐도 홍보가 안 되는데 트위터에 더 올릴 때는 저희도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이벤트만 하더라도 리트윗이 500개 기본적으로 뭐 이제 물론 무언가를 주니까 사람들이 리트윗하긴 하는데 확실히 홍보 효과는 조금 트위터 쪽이 더 강세인 것 같아요. 무언가 준다는 게 뭐 리트윗 해주면 그런 사람 중에 몇 명 뽑아서 뭐 책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책을 주기도 하고, 막 기프티콘을 주기도 하고.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저희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서평단 뽑으면서 이제 우수한 서평을 남겨주신 분들한테 선물 드린다고 하고, 근데 저희가 좀 특이한 선물을 드렸거든요. 수박을 드렸거든요. 수박 기프티콘, 이제 그분들한테 기프티콘 드리면 그분들이 이제 주소지를 입력하셔서 이제 배송을 받는. 그러면 아까 트위터에서 리트윗이 500개 정도 나오면 실제로 구매 전환 나오는 거 다 체크하시는 거예요? 네,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정도면 구매 전환 어느 정도? 그래도 이게 책마다 솔직히 좀 이게 아무리 리트윗이 많이 됐다고 책이 안 좋으면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래도 이제 어쨌든 신간이 나왔다. 또 이제 약간 그런 쪽 라이트 노벨이나 코믹스 좋아하시는 분들이 약간 매니악하시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빠삭하시거든요. 오히려 직원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막 일본 사이트 들어가서 원서로 보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래도 막 전부 이어지진 않더라도 조금은 아예 없다고는 말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가끔 이제 리트윗되거나 이제 댓글 달리는 거 보면 대단하신 분들도 많다. 이분들이 정말 지식인이다 싶을 정도로 그런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 일본어로 아예 원서로 읽으시고 국내 번역된 것도 아예 다 사서 모으시고. 그럼 그 아까 말한 카페나 트위터나 뭐 인스타, 페이스북 이렇게 이런 채널들이 비중이 어느 정도 돼요? 저는 좀 그냥 고르게 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전에도 그랬고 전 출판사에서 약간 문학 쪽을 더 많이 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저도 이제 입사한 지 3개월 조금 더 지나가지고 코믹스나 약간 라이트 노벨 쪽은 잘 몰라서 일단 지금은 인스타그램 쪽으로, 제가 더 잘하는 인스타그램 쪽으로 좀 더 비중이 많이 쏠려 있기는 한데 이제 트위터 쪽으로도 조금 더 넘어가 보려고. 밴드 쪽은 안 해요? 아직 밴드 쪽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밴드를 안 하긴 하는데 밴드 대부분 안 하잖아요. 그 통계 이런 거 보면 밴드 사용자 의외로 되게 비중이 높더라고요. 우리 전체 인구 중에. 비중은 높은데 연령대도 많이 높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낚시 동호회 하시는 분들, 막 골프 하시는 분들 약간.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영상을 봤는데 네이버 밴드에서 이제 와이프 몰래, 아내 몰래 이제 막 그런 데다 이제 모임 가지고 막 낚싯대 상고 올리고 막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라이트 노벨 이런 건 연령대가 낮으니까 밴드랑 안 맞는데, 저희는 막 주식책, 경제경영책, 뭐 인문책 이런 것들은 건강 뭐 이런 것도 있고 연령대가 좀 높은 책들이 은근히 있어서 밴드에서 뭘 해야 되나,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근데 저는 이게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 밴드가 네이버 스토어랑 연계해서 뭐 링크를 이제 비공개 링크로 돌려서 그런 식으로 매출을 발생하는 책 말고 그런 거는 그런 식으로 유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활성화돼 있는 건가? 다른 분야는? 아니, 다른 분야는 그러니까 이제 좀 책 말고 그런 이제 개인들이 하는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판다고는 하더라고요. 공구 느낌으로 해서. 한동안 네이버가 쇼핑이랑 스토어 쪽에 열 올리느라고 약간 그 라이브 쇼핑 이런 것도 좀 많이 하고 하더라고요. 이제 책도 작가님들도 많이 나가셔가지고 라이브 쇼핑 나가셔가지고 막 사인본 판매하시고 그랬던 게 네이버가 한창 이제 쇼핑이랑 그 네이버 스토어 좀 알리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밴드를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어떻게 하는지 뭐 하라고 지시를 하시는. 어떻게 하는지 알게 되면 좀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혼자서 하시는 거는 약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뭔가 엄청 거대 출판사가 아니라서 혼자서 당담하시는 거죠. 아니면 이제 거대 출판사는 사실 뭐 채널별로 한 2-3명씩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큰 출판사에서 하신 적도 있잖아요. 마케팅을. 약간 약간의 각각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대표님도 보실 것 같은데 얘기해도 되나? 아니 많이 안 봐요. 저희 봐요? 별로 아, 분명 저 나왔다고 제가 올리면 제 거 보고 넘어오실 것 같은데. 지금 대표님이 민감한 질문인가? 민감한 질문이긴 한데 그냥 좋았던 점은 어쨌든 큰 출판사는 크니까 직원들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업무를 세분화적으로 나눠서 담당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좀 제가 좀 신경을 덜 써도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근무하는 곳은 전에 있는 곳에 비하면 조금 규모가 더 작다 보니 챙길 게 더 많아지는 거죠. 이제 하나하나 더 챙겨야 될 게. 네. 그래서 지금 솔직히 지금도 DM이 쌓였는데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러다 회사 거 좀 챙기다 보니까 개인 거를 많이 못 챙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게 비율을 다시 어떻게 잡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마케터와 편집자 비중 뭐 이런 게 어떻게 돼요? 확실히 편집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마케터는 한 명인 거예요? 혼자? 지금 저희 마케팅 팀은 3명이고 지금 한 분이 휴직 잠깐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2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영업 마케터 분도 한 분 따로 계시고 이제 홍보 쪽으로 온라인 마케팅이 진짜 손이 많이 가서 저희도 다른 출판사 대비 온라인 마케팅 비중이 높거든요. 근데 출판사들이 온라인 마케터가 그렇게 많이 안 놓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홍보 마케터라고 보통 부르죠. 온라인 마케터들. 근데 어쨌든 오프라인 서점이 있기 때문에 영업 마케터가 없을 수는 없고 근데 어쨌든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더 많은 지식을 찾아보고 책을 검색하고 있다 보니까 온라인도 놓칠 수 없는 것 같아요. 온라인은 비중이 더 커지는 것 같고 요즘에 코로나 그 시대부터 약간 전자책 매출이 조금씩 더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것만 봐도 온라인에서 더 힘을 쓰는 것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최근 인생 깊게 본 편집 혹은 마케팅 사례 이런 거 있을까요? 마케팅 사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서울국제도서전 6월에 했었잖아요. 거기서 인생 네컷을 처음으로 도입을 했는데 그게 엄청난 사람들을 많이 모았다고. 그게 뭐예요? 설명. 그냥 부스에 스티커 약간 사진처럼 이렇게 부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 안에서 이제 네컷 사진을 찍는 거예요. 책 들고 찍든 그래서 책을 들고 찍거나 뭐 그래서 해시태그를 달아 올려주거나 그럼 약간 이벤트식으로 그냥 책을 주지는 않고 뭐 이제 혜택 같은 거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다산 출판이랑 제가 알기로는 문학동네 2군데서 그거를 한번 했더라고요. 근데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리뷰 같은 거 보면은 뭐 이렇게 사진 찍으려고 진짜 대기자가 줄 이만큼 책 계산하는 줄보다 그거 기다리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이유는 뭐예요? 인생 내 것을 찍어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진 찍어서 자기 계정에 올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서울국제도서전이란 건 도서전 그 특유의 공간에서만 진행되는 이벤트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기록을 남겼다, 거기서 사진을 찍었다 이런 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 어쨌든 기억과 계정에 올리면 출판사 입장에서 그냥 그게 바이럴이 되는 거고 바이럴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저기 부스에서 뭐 인생 네컷 찍는데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럭키박스라는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50개의 럭키박스를 만들어서 선착순으로 판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럭키박스의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들을 안에다 넣어놓고 선착순으로 판매를 했는데 저희가 첫날 한다마자 1시간 반 정도 만에 그게 다 매진이 됐거든요. 럭키박스 안에 책이 있는 거예요? 책은 없었고 저희가 이제 굿즈 같은 것들 일본에서 있었던 그런 굿즈 같은 것들 근데 진짜 저희 부스가 제일 줄이 길었어요. 어떤 출판사보다 저희 부스가 줄. 근데 럭키박스 이제 끝나자마자 없어지긴 했지만 사실 저희 예스24에서도 랜덤북 이벤트라는 걸 해가지고 그냥 그걸 고객들이 주문을 하고 책이 어떤 게 올지 몰라요. 맞아 그런 거 했었잖아요. 했는데 크게 반응은 없었어요. 이게 사람들이 책은 누가 뭘 사는지를 알아야지 사시더라고요. 그렇죠. 랜덤북은 좀 어렵죠. 만약에 책을 샀는데 나한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저도 이제 최근에 제 책장이 집은 넓지 않은데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이거를 이제 그냥 드리기에는 약간 너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럭키박스라는 걸 한번 판매를 해봤었거든요. 일정 금액을 받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 제가 읽었던 책들, 그래서 표시되어 있는 책들, 뭐 그런 책들을 판매한다고 그냥 올려봤어요. 누가 사겠냐? 인스타에다가. 네, 그냥 중고 책인데 누가 사겠어? 그냥 샀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사주셔가지고 지금 약간 이제 책장이 많이 비어서 이제 다시 채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방법이긴 하네요. 근데 뭐든지 약간 인스타 이렇게 계정이 있고, 그러니까 단순히 계정이 아니라 거기에
약간 팬덤이라 해야 되나? 그게 좀 있으니까 그렇게 작동하는 게 아닌가. 그거는 그런 거. 팔로우 많잖아요. 몇 만이죠 지금? 제가 지금 1.7만 17,000명 조금 넘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근데 확실히 그런 거에 대한 니즈를 좀 가지신 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좀 잘나져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최초딩이 읽었던 책을 가지고 싶다라는 독자분들도 생각보다 조금 있으셨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이런 식으로 포스트잇 플래그를 다 붙여놓는 편인데 이거 띄지 말고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저는 이제 일반 책은 이렇게 붙이면서 읽는데 시집은 또 하나씩 접어가면서 읽거든요. 네. 근데 그 접은 것도 상관없다 막 이러시는 독자분들도 있고. 진짜 팬들이 생긴 거네 그러면. 팬덤 많죠. 사실 책을 내신 것도 이 팬들이 숫자가 크잖아요. 그렇죠. 책을 그렇죠. 내셨잖아요. 아무래도 네. 그게 팔로워가 그렇게 많지 않았으면 누가 저한테 책을 내자고 했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 첫 책도 거의 순식간에 한 2주 만에 2세로 가지 않았습니까? 예판 당일날 중세 들어갔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팔로워들 사주신 거잖아요. 저 예스24에서 그래도 실시간 검색어 1위도 해보고 네. 30대 1위 해보고 40대 2위 해보고 제가 NCT 위에도 있어봤어요. 책을 몇 분 나갔나 물어봐도 되나요? 몇 분은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2세에서 아직 늘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러 걸 겪어 보시면서 이 출판사에서도 계시고 저자로서도 책을 내보셨는데 한국 출판계에서 좀 뭐 다른 나라도 그렇겠지만 결국 이런 셀럽들의 책을 내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 어떤 것 같나요? 그러니까 뭐 직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팔로워 수를 믿고 책을 내도 되느냐? 예전이라면은 내도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텐데 지금은 좀 추세가 많이 바뀐 것 같기는 해요. 확실히 어떻게 바뀌었어요? 인스타 알고리즘이 좀 많이 보기 불편해졌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요? 그냥 예전에는 그냥 제가 팔로워 한 사람들만 볼 수 있었는데 이제 날이 갈수록 페이스북 쪽에 인수가 되기 시작하면서 광고가 자꾸 섞이기 시작하고 그렇죠. 제가 팔로워한 해시태그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정말로 제 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를 알림 설정을 하지 않는 이상 제가 게시글을 올려도 이제 그런 광고들이 점점 묻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최근에 그게 좀 고민이기는 했거든요. 예전에 비해 좋아요 수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게 계속 느껴져가지고 물론 바쁘니까 저도 딴 사람 거 잘 안 보고 댓글도 잘 못 달고 막 그러고 있다 보니까 당연한 거기는 한데, 근데 저도 확실히 보니까 피드에 거의 한 70% 광고에 내가 구독하지 않은 게시글이 뜨는 거예요. 그냥 정말로 연관성 없는데 나한테 막 갑자기 왜 이상한 아이 공구가 뜨지 막 혼자 이러면서 나는 이분 모르는데 이런 분들이. 근데 광고는 위에 스폰서라고 이렇게 표시돼서 뜨잖아요. 네. 그죠. 그거 말고도 또 떠요? 다른 내가 구독하지 않은 거? 구독하지 않은 해시태그들. 제가 막 책 해시태그를 팔로우해서 책도 뜨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빈도수가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하나 해시태그 하나. 해시태그도 내가 그 해시태그를 팔로우했으니까 뜨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예전에 해시태그 하나, 뭐 광고 하나, 그다음에 주르륵 제가 팔로우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는데 요즘에 거의 그게 주예요. 제가 팔로우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것보다 그런 광고와 제가 해시태그 팔로우한 해시태그만 더 많이 보이는 거죠. 요즘에 그래가지고 좀 알고리즘이 어떻게 계속 변하고 있나. 그래서 그것도 좀 공부를 하고 있기는 해요. 어쨌든 저도 계속 출판계에 있어야 되니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계속 써야 되니까 인스타그램 외에도 요즘 다른 플랫폼이 조금 뭐가 있나 찾아봤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SNS 쪽으로는 좀 없는 것 같고, 최근에 인스타그램이 좀 업데이트되면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글 보기가 더 불편해졌어요. 사진이 더 커져요. 클릭을 하면.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사진이 정사각형 모양으로 해서 밑에 글이 조금 많이 보이고 이제 사람들이 그 글이 괜찮으면 눌러서 길게 보는 편이었는데 요즘 사진이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사진이 커져요. 그러면서 글이 좀 더 묻혀서 그래서 글을 한 번 더 눌러야지 글이 이렇게 열리거든요. 확실히 이제 예전에는 이제 좀 팔로워 많은 작가분들이나 뭐 감성적인 글 쓰시는 분들이 좀 그런 식으로 썼다면 요즘은 그게 좀 불편해지지 않았나 싶은 마음은 있고, 텍스트보다 이미지로 더 반응해라 이렇게 인스타 네, 요즘에 아예 카드 뉴스 같은 것들이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정말 연관성 없는 좀 어그로 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올려놓고 마지막에 책 한 페이지 껴놓고 그렇죠. 이런 것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요즘에 그런 거에 좋아요가 많이 눌리는 걸 보면서 좀 현타가 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일단 팔로워 수를 문자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이제는 조금 변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서평단 분들 뽑을 때도 팔로워 수가 많은데 좋아요 수가 안 높으신 분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도 다 들어가서 보기는 하거든요. 아예 그냥 좀 좋아요 수는 적어도 댓글이 많거나 소통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좀 서평단이나 작가분들도 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긴 해요. 팔로워가 많다고 좋아요 수나 다 그게 팬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제 책을 2권 내보셨으니까
팔로워 한 10만이면 몇 부 팔린다 이런 거 좀 감으로 오지 않나요? 그래도 팔로워 10만이면 그래도 5천에서 5천 부 팔린다. 이상 정도는 팔 수 있지 않을까? 아. 이제 작가분들을 많이 굴려야죠. 굴린다는 표현 써도 되나? 많이 작가가 책을 자기 책을 팔아야 되는 거 맞죠? 네. 안 되는데 좀 작가분들 많이 활용하는 네. 작가분들 이제 뭐 이제 사인회도 하고 유튜버 예전에 이제 인스타그램 팔로워보다 이제 유튜버분들 책이 조금 더 많이 팔리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유튜브는 구독자 플러스 알고리즘이 밀어주는 숫자 플러스 알파가 뭐 낮기도 하고 크기도 하지만 어쨌든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 같고 인스타는 플러스 알파가 없잖아요. 딱 나를 팔로우한 사람 거기서 끝. 네. 맞아요?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나를 팔로우 한다고 해도 무조건적인 다 독자는 아니다. 네. 보여지는 거의 전부는 아니다. 그게 예전에 페이스북 페이지가 알고리즘 떨어지고 알고리즘 망가질 때 약간 그랬거든요. 내가 구독해도 먼저 보기 눌러놓은 거 아니면 내 피드에 안 뜨고 맞아. 그러면서 페이스북 페이지 잘 나가던 애들이 다 망가졌거든요. 인스타는 괜찮았었는데 약간 인스타도 그렇게 넘어가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을 이제 인수했기 때문에 경영 방식이 점점 더 비슷해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원래 처음에 그래도 인스타그램 로그인 시키면 제가 팔로우한 사람이 먼저 보여야 되는데 광고가 먼저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점점 너무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인스타를 잘 안 하는 경우도 있고. SNS 운영 꿀팁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좀 비관적인 얘기밖에 안 해요. 아 그래요? 알려주세요 좀. 그래도 아직 출판사들이 많이 인스타를 활용한 그 마케팅에 공을 들이고 있잖아요. 꿀팁이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늘 그냥 먼저 말씀드린 게 그냥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드리거든요. 일단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조금 지금은 좀 덜한데 예전에는 좀 많이 힘을 줬었어요. 그냥 이 정도 올리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해주겠지 하면서 계속 올렸는데 그만큼 당연히 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 어디서 유튜브에서 봤었는데 이제 마케팅 하시는 분이 인스타그램 마케팅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영상 가끔 찾아보면 자기 팔로워 대비 좋아요 수가 1%에서 2%만 나와도 건강한 계정이라고도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1, 2%? 네, 1, 2%. 이게 뭐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1만 7천 명의 팔로워 중에 그러면 170개 정도에서 뭐 한 340개 정도가 나오면 그냥 건강한 계정이다라고. 이제 뭐 광고 이렇게 막 팔로워를 돈 주고 사거나 뭐 이렇게 좋아요를 돈 주고 사거나 그런 게 아닌 그냥 정말로 찐 팔로워 약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거를 좋아요가 그만큼 안 나온다고 보통 이제 그렇게 힘주고 하면은 힘이 빠지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출판사 마케터 분들은 당연히 모든 게시글에 힘을 줄 수밖에 없어요. 책을 팔아야 되니까, 알려야 되니까, 홍보해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올리고 나서 반응이 그만큼 안 나오면 기운이 훅 빠지거든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안 나오면 너무 저조하면. 너무 팔려고 올리는 게시글들은 별로 오히려 효과가 더 떨어지는 것 같고 정말 그냥 일상을 올린다거나 그냥 광고가 아닌 거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계정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출판사 계정이라거나 그런 것들. 그래 또 출판사 계정이라고 해서 그냥 책 속에 쓰면 또 반응 없잖아요. 사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조금 뭐 카드뉴스 같은 거를 조금 도입 부분에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볼 수 있는 것들, 사람들이 좀 뭐지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이제 제목 썸네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요즘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꾸준히 힘을 좀 빼고 언젠가 사람들이 읽어주겠지, 알아봐주겠지.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 게 약간 저만의 꿀팁이라면 꿀팁인 것 같아요. 그냥 좀 힘 빼고 그냥 뭐 좋아요 안 눌리면 어때? 댓글 예전보다 떨어지면 어때? 근데 솔직히 조금 요즘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좀 고민이에요. 원래 팔로워도 조금 최근에 좀 많이 떨어진 거여가지고 약간 좀 유령 팔로워 같은 분들이 많이 빠졌죠. 근데 꾸준히 계속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이때 출판계 당담자들은 좀 자주 바뀌잖아요. 계속 그렇지 않나요? 전 당담자가 있었나요 지금? 전 담당자분도 계셨죠. 저 오기 전에. 근데 이제 제가 오고 나서 이제 제가 하게 됐고 저 전에 근무했던 데는 이제 저는 원래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1년마다 인사 이동이 있었어가지고 계속 담당하는 브랜드가 바뀐 계열사라고 하는 브랜드가 계속 바뀌어가지고 이 계정에 로그인했다가 저 계정에 로그인했다가 이 계정에 또 로그인하고 그러면서 이제 관리를 조금씩 했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모든 팁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혹시 이제 우리가 최초딩을 팔로우하고 이렇게 모니터하고 공부하는 것처럼 다른 출판사 계정이나 혹은 개인 계정, 뭐 마케터든 편집자든 혹시 모니터하거나 좀 추천해줄 만한 계정이 있을까요?
그냥 제 거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1위입니까 1위? 지금 출판사 아니 농담이고요. 아니, 잘난 척 해달라고. 잘난 말씀하셔도 되죠. 잘난 척. 근데 저는 서점 MD 중에 1위라고 생각하거든요. 1위에 만나는가?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갑자기 1위 생각하니까 좀 머리가. 아까 팔로우 뭐 이런 숫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얘네들 좀 잘한다. 예를 들면 인스타는 잘 모르겠고 민음사 유튜브 좀 잘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저는 민음사 유튜브로 치면 민음사가 가장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요즘 좋아하는 트렌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기존의 출판사를 생각한다면 약간 좀 올드한 느낌 그런 것들이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깨고 나와서 민음사 유튜브. 네, 민음사 유튜브가 좀 젊은 직원분들이 나와서 되게 그냥 자유롭게 정말 친구 옆에 있는 친구가 책 소개해 주듯이 그러니까 사람들 반응이 계속 점점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게 친구처럼 막 이렇게 야자 타임 한번 해야 해도 되죠. 네. 언제 한번 술 먹으면서 해도 되죠. 네. 그런 것들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출판사 계정을 본다면은 뭐 아무래도 제가 전에 일했던 출판사 계정을 제일 많이 보고 있기는 해요. 문학동네요? 네, 문학동네 계정을 잘 보고 있기는 합니다. 옛날에 문학동네가 카페 관리 이런 거 진짜 잘했었는데 지금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잘 하고 계세요. 문학동네가 아무래도 카페나 이런 인원수로는 아마 출판사가 가장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어요. 카페에 완전 전담 인력 둬서 네. 카페를 잘 키웠잖아요. 그래서 운동이 그 카페 덕을 많이 봤을 거예요. 예전에. 지금도 하고 있죠. 지금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큰 출판사에서 그렇게 일했을 때 인원이 많아서 세부적으로 나눠진다고 했을 때 문학동 같은 경우는 홍보팀이 따로 있어가지고 카페랑 네이버 뭐 이런 것들 전단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어요. 제가 어디서 옛날에 주워 듣기로 문동 입사 시험 볼 때 온라인 마케터 카페에 뭐 글 쓰는 걸 시켰다고 그런 게 있었다는 것 같은데 맞아요? 아니요. 저는 안 썼어요. 일단 저는 안 썼고, 근데 이제 직원분들이 카페에다가 이제 글을 쓰기는 합니다. 그냥 이제 뭐 이벤트 소식이나 신간 나온 소식들을 다 올리고 편집자분들이 이제 자기가 담당한 편집한 책이 나오면 이제 그 편집자의 책 소개를 또 써야 되고 그런 것들이. 근데 이거 올려도 되나? 뭐 사실 뭐 공개된 정보 아니까 공개된 정보. 사실이기는 한데 어디서 또 이제 퇴사했는데 퇴사자가 어디 함부로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서 그 정도로 융통성이 없진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 대표. 왠지 문동 아무도 안 볼 것 같은데. 아니 볼 수도 있어요. 여기 손민규 여기 있어가지고. 아니 안 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저도 셀럽이 아니라서. 나 저번에 뭐 이렇게 유튜브 한다는 댓글에 되게 많이 달리던데 구독할 거예요. 구독하러 갑니다. 뭐 구독할 거예요.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페이스북 팔로워 몇 명이에요? 그래도 되게 활성화 잘 되죠. 저는 그 아까 1% 나온다고 얘기했을 때도 제가 페이스북 3,4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책에 대해서 만약 제 예스 입사 링크를 달고 이 책 좋았다라고 하면은 저희 한 30개 달려요. 근데 그냥 제가 가서 여행하고 좋았던 풍경 사진 다 올리면 좋아요가 200개 정도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서점에서 다니고 책을 추천하니까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좀 그런 딜레마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아무래도 이제 문학동네에서 일할 때 문학동네 책을 좋아하니까 꾸준히 계속 올렸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서점에서 일할 때는 모든 책을 올리는 좋아요 수가 되게 균등했거든요. 얘가 정말 책을 좋아해서 책을 읽고 소개하는 거라고. 근데 이제 출판사에 입사하고 나니까 자기네 책 팔려고 약간 올린다 약간 이런 식의 약간 아까 말했던 그런 순간적인 악플 같은 아닌 것 같은 악플들이 조금씩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문학동네라고 하면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어가지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확실히 더 많아지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출판 마케터를 꿈꾸시는 분들이라던가 그런 분들이 팔로워가 그때 좀 많이 입사한다고 올렸을 때 좀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럼 출판계를 꿈꾸시는 직원 그 자라나는 샛별들에게 한 말씀. 갑자기 뭐 합니다만. 도망쳐 이럴 순 없잖아요. 도망쳐 이럴 순 없는데. 약간 아까 인스타그램 약간 뭐 이런 거 얘기 나왔을 때 솔직히 약간 저 때문에 책을 읽기 시작했다는 DM을 진짜 한 거짓말 한 1000개쯤 받은 것 같거든요. 1000개요? 네. 그냥 추천님 때문에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뭐 이런 분들이 돼요. 근데 이것과 비례해서 저 때문에 출판계에 들어오셨다는 분들은 30명쯤 되거든요. 많이 들어오시네요. 책임을 지셔야겠네요. 지금. 그래서 잡히면 멱살 잡힐까 봐. 떠나신 분도 계시긴 해요. 이미 그만두고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뭐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잘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느 업종이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만큼 보람이 있는 직업인데 이제 그거를 여기 질문지에 써온 거 있어서 이따 질문 나오면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을 지금 하죠. 그 질문이 뭐였죠? 출판사 꿀팁 같은 거?
아 SNS 분야 꿀팁이요? 아니 꿀팁 말고 약간 출판기 이직이나 뭐 이런 게 질문이 네, 있었었는데 그쵸. 사실 지금 최초딩님께서는 뭐 여러 군데 여러 출판사 그리고 서점도 여러 군데 옮기셨고 그건 그만큼의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이직의 노하우 그리고 일하면서의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 네. 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2군데밖에 안 다녔거든요. 서점은 3군데, 그다음에 출판사는 2군데, 지금이 딱 2번째라서 제가 막 꿀팁을 얘기해 주세요라는 질문은 제가 정확하게 2번째다 보니까 어떻게 답변 드릴 수는 없고 그냥 출판사에서 근무 진짜 원하시면은 그냥 늘 DM 같은 거 와도 똑같이 말씀드려요. 그냥 정말로 책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냥 보통 출판사에서 일하고 싶은 분들은 책을 좋아해가지고 출판사에서 그쵸. 근무하고 싶으신 건데 좋아하는 걸 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분명히 좋아하는 걸로 상처받으면 더 심하게 상처받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처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좋아하시냐고 물어보기는 해요. 그래서 정말로 책을 좋아하시면 출판사에서 계속 근무하실 수 있다. 근무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좋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게 제일 출판사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역량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마케터로서의 역량은 그냥 세상에 호기심이 많으면 좋은 것 같아요. 대표님 호기심 많으시잖아요. 그죠, 호기심 네. 천국이죠. 호기심 천국. 요즘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SNS 알고리즘, 네, 알고리즘이 어떻게 돌아가나. 그래서 해답은 좀 찾으셨어요? 그냥 가설을 조금씩 세우고요. 공부하다 보면 가설이 하나 나와요. 그럼 그 가설을 이렇게 하면 알고리즘 탈까 하고 이렇게 해봐요. 네. 실패하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보완하고 성공하면 이렇게 습득해서 다른 마케팅할 때 써먹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덕을 몇 번 봤죠. 네. 나중에 덕 본 거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돌아가서 써먹게. 네.